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정비사업 관련 뉴스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에 대해서 기존 제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에 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12월 8일 날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에 주거환경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현행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원래 그 정비구역 지정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딱 통과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되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해가지고 이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어 왔던 건데 정부에서는 2015년 5월 달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좀 그러니까 완화했어요. 안전진단을. 그런데 2018년 3월 달에 다시 구조 안정성 기준을 크게 상향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항목별로 중요도가 새롭게 평가돼 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정권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택 공급이 과도해가지고 줄여야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의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일부러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건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때 했던 걸 보면 2015년 5월 달부터 2018년 8월 달까지는 전국의 안전진단 통과한 게 139건인데 2018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56개월이라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21건, 서울은 단 2건씩 연간 이렇게밖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재건축 진단이 안 되니까 벌써 2018년이면 지금부터 5년이 다 돼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했다면 상당히 지금 사업이 진전이 돼가지고 곧바로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뒤로 공급이 물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꿨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거 환경 항목은 주차 대수, 뭐 한 집당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일조 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고 설비 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 설비하고 전기 소방 설비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동네는 그냥 주차할 곳이 없어 죽겠다. 아니, 우리 아파트 지금 3중 주차한다. 우리 단독주택단지는 아예 밤 되면 차를 모셔가지고 큰 길가에 세워놓고 무단 주차해놓고 올라온다 라든지, 아니면 이게 LH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옛날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벽은 단단하고 못도 안 들어가는데 농물이 나와서 죽겠다. 그 다음에 난방을 틀면 이게 온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한번 틀면 몇십만 원 나와야 겨우 20몇 평짜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열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좀 더 강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강화한지 보면 구조 안정성 부분을 증가시켜 놨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부분도 증가하고 설비 노후도도 기존하고 증가시켜 놨습니다. 비용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거 환경하고 설비 노후도 증가된 부분을 구조 안정성이 옛날에 증가됐던 부분을 다시 30%로 낮추고 그 부분을 오른쪽 두 가지로 늘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부 재건축 비중도 축소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평가할 때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판단이 나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재건축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부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조건이 충족돼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건 아예 뭐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30 이하부터 30점 이 점수가 나중에 평가 항목에 보시면은 점수가 낮을수록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30점부터 55점 사이를 다 조건부 재건축을 해놓으니까 웬만한 거 반 이상은 아주 열악한 것 빼고는 보류입니다. 다 보류였어요. 보류.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를 항목을 45점부터 55점까지만 조건부 재건축을 하고 나머지 45점까지는 재건축 바로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30 이하 때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개선인데 이것이 좀 아주 애매해서요. 옛날에는 적정성 검토하라 그러면 아예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한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그냥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런데 이걸 앞으로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보기에 좀 이건 꼭 받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조건부 재건축을 모두 시행했던 거를 이제는 선택적으로 지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간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기관이 하던 것을 공공기관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민간기관하고 재건축단지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점수를 과하게 좀 열악하게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하고 안전진단 실시 전에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수행 계획 등에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제대로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민간한테 일단 맡겨놓는데 중간중간 점검을 한 다음에 이거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다 돈 받고 이럴 경우는 실태 점검을 한 다음에 잘못됐을 것 같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카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기조정 제도도 이제 보완을 합니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단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수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방법을 구체하고 시장이 불안하다든지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건부 재건축을 해놓은 그 단지를 일단 보류지 않습니까? 예, 보류인데 그걸 보고 아 이거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정비구역을 그냥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완화시켜 놓겠다는 건데 이거는 약간의 좀 시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고 주택공급이 바로 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때로부터 한 6년 정도 돼야 뭐 분양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사이클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 때마다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정권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마다 흐름을 바꾸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정반대의 시기에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도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해서 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향후 주택 공급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겠냐고 하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 고시사항입니다. 이걸 12월 중에 행정력으로 거쳐가지고 1월 중 조속하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특별법에 추가적으로 방항 등이 넣을 게 있으면 이때 담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는 제가 보기엔 당연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구역이 많아져 가지고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재건축이 추진이 조합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재건축을 안 하는 단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재건축을 안 하고 있는 단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인데 재건축을 하고 있는 3.3제곱미터 3천만 원, 4천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풀어주는 것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권을 떠나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이 과잉되거나 재건축 수요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시에는 정권하고 무관하게 다시 안전진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극도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내에서도 너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안전진단을 묶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재건축에 대한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가능할 때 무조건 안전진단을 신청해 가지고 일단 정비구역은 지정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기니까 야 지금 안전진단 해놔서 뭐 하겠어, 그냥 내비둬,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정비구역 지정은 받고 그 다음에 추진위 조합 넘어가면서 부동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사업 진행 상태를 조절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무조건 안전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